되는 거 맞나 확인하세요. 됐죠? 돌아가죠? 여기 봐봐요. 그죠? 일단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수기요법을 할게 어떤 걸 위주로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좀 더 신경 써보자고요. 목, 어깨, 허리, 복부, 그 다음에 오늘은 어나인딩 할 거예요. 어나인딩. 치료의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을 먼저 설명해서 원리적인 요소를 좀 다가가야 된다. 관리를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죠, 여러분들? 근데 왜 안 되냐면은 내가 저 사람 몸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어디부터 해결할지를 못 찾을 때가 되게 많아요. 원리를 알면 저 사람 몸을 만지는 그 근본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는데 목이라는 부분도 볼게요. 사람이 서 있어요. 서서 균형이라는 걸 잡습니다. 그 균형이라는 거는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 그래비티라는 중력선이라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몸이 들어와 있어야 치료가 되고 관리가 됩니다. 중력선에 들어올 때 목의 각도가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C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무게는 체중의 약 8분의 1 내지는 10분의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의 10분의 1로 자꾸 얘기를 하고 우리는 오늘 쉽게 얘기해서 10kg라고 설명할게요. 목을 치료를 하고 싶어. 관리를 잘하고 싶어. 또한 목에는 어디를 포함하냐면 어깨를 포함합니다. 어깨. 목을 관리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 어깨를 같이 관리합니다. 목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1차적인 문제랑 2차적인 문제가 같이 일어나는데 목의 대부분의 첫 번째 문제는 목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뼈의 각도가 잘못돼서 오는 게 1차적인 문제고 2차적인 문제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근육과 신경과 혈관계의 문제라고요. 그러면 2차적인 문제는 어디서부터 기인이 되냐면 1차적인 문제 때문에 온다는 거지. 그 1차적인 문제가 목의 각도와 원래의 기인되어 있는 곳에 못 있으니 2차적인 문제인 근육과 신경과 혈관의 문제가 오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문제는 1차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C자의 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래요? 역학적 무게중심이 0. 역학적 무게중심이 0이야? 라는 걸 가지고 목을 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뭐가 보이나요? 목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무게중심이라는 게 목은 그대로 있는데도 등이 나가서 틀어질 수도 있고 몸이 옆으로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역학적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 사람 몸을 갖다가 눕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 안에다 몸을 집어넣는다고 몸이 그대로 맞춰지는 게 아니라 누우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요. 또 잡아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가요. 반복적 행위들이 또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지 말아야 될까? 자, 할 때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안 좋아져. 아니, 원래대로 돌아가. 똑같아요. 점심 때 배고플 거 알면서 왜 아침을 왜 먹어? 저녁에 배고플 거, 하루에 배고플 거 알면서 왜 먹어? 먹어야지 그 다음 에너지가 도는 거잖아요. 몸은요, 숙이라면 그래요. 교수님, 이거 좋아지면 다시는 안 아플까요? 자, 한번 좋아지면 안 아플까요? 라는 대답을 들을 때 참 멍해집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응? 몸은 계속 자기가 쓸 거 아니에요. 쓰지 않고 보존되어 있지 않고 내가 만들어준 그대로 그러면 유리상자 안에 놓을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삶을 살 거 아니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암 환자가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복귀합니다. 복귀하면 다시 암이 재발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암을 만들었던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암을 만들게끔 만들어줬던 음식을 만들었던 여자한테 돌아가고 그 직장으로 돌아가고 스트레스를 줬던 그곳으로 돌아가니까 암이 다시 재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환경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럼 음식을 해줘도 여자를 안 사라고 이게 아니라고. 음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암 환자들이
다른 곳에서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요양을 하죠. 환경을 바꾸는 거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리고 음식도 싹 다 바꾸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원래대로 살던 대로 돌아가면 그 상황이 다 똑같이 와요. 목이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수기요법을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원고 수정하거나 글 같은 걸 작업을 해주거나 워드를 쳐야 되는 직업이에요. 자, 이 사람한테 오늘 내가 3개를 고쳐놨더니 다시 가서 3개를 써요. 다음날 또 올 때 또 3개가 없는 상태에서 와서 또 3개를 고쳤더니 또 3개를 써요. 계속 뭐야 이게?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제로잖아. 제로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입으로 10개가 들어가서 항문으로 다 나갔어. 그럼 먹지 말아야 되나? 아니라고요. 왜? 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동안에 몸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리셋 기능이 작동해요. 변화. 자, 제가 이 사람을 오늘 이 상태를 이렇게 건져놨더니 이틀 뒤에 다시 이렇게 돼서 왔어요. 또 와서 또 해줬더니 또 이렇게 돼서 왔어요. 고객이 이럽니다. 원장님한테 받을 때 뿐만이라고. 딱 그때야. 관리해주면 그때만 딱 좋고 집에 가면 그대로야. 응? 이 원리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모르냐면 뇌의 기능을 모르는 겁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뇌가 통증을 인지해서 그거를 계속 뇌에서 뭔가를 주고받을 때 뇌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응과 에너지가 주고받으면서 저기를 살리겠다는 기능이 오는 거고요. 뇌가 틀어져 있으면 뇌를 잡아놓으면 뇌는 원래대로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하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있는 거를. 그럼 얘를 깨주기 위해서 또 오늘 보냈어요. 그러면 얘는 또 원래대로 돌아가요. 또 건드려요. 또 돌아가요. 또 건드려요. 또 돌아가요. 지겨워요 이제.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 원장님 여기 10번째 와도 똑같아. 처음에 설명 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유는 뭐냐면 뇌가 최소한의 하나의 코드를 뒤집어 넣으려면요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이 상태를 이걸 평소에 자세를 만들고 싶으면 최소한 3주 정도는 이 자세를 유지해줘야지 뇌에서 이 자세를 리셋시켜요. 결국 수기요법을 받으러 온다고 한 번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몸에서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된다는 거죠. 이 리셋 기능이 48시간이거든요.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특히 뼈는. 틀어진 걸 잡아놔도 48시간이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48시간을 주기적으로 해서 최소한 10회의 치료를 해야 돼요. 요게 거의 21일, 20일, 37일 그래서 20일 정도 10회 티켓팅이 걸리는 거고 애기 낳고 몸조리 하는 것도 37일, 37이 21일, 37일이 20일이에요. 자, 교통사고 났는데 상처 하나 안 났어. 진단서 3주 끊어줘요. 그죠? 우리 목 멱살 잡고 잡았는데 병원 가서 진단서 2주, 3주 끊어줘요. 왜? 이 정도 기간이면 몸에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시간을 우리는 회복의 기간을 보고 요 3주 동안 몸을 관리를 해놔야지 코드를 일단 바꾸는 데까지 성공하는 거예요. 자, 3주 동안 코드 바꿨어요. 두 번째, 이제 이 자리를 확고하게 내 자리라고 인지시키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것 또한 또 3주가 필요해요. 일주일에 3번씩. 한 번 건드리고 3주가 아니라고요. 계속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48시간마다. 그래서 최소한 6주 정도의 시간, 한 달 반 정도를 관리해야지 그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한 번에 어떻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자꾸 고객을 대하니 고객도 한 번에 뭘 요구하고 여러분들도 내가 이걸 한 번에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어리석은 집단의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들은 고객과의 처음에 상담을 하면서 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자신이 없어. 두 번째, 저 사람의 마음을 잡거나 저 사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나의 실력이 없는 거죠. 내가 이 기전에 대해서 경험치가 적어. 또 해봤던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을 내가 한 달 반을 다니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일단 한번 해보실까요? 무슨 이주일이시에요? 일단 한번 해보시자고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몸에서 변화를 시키려면
오늘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은 껍데기밖에 못 가는 겁니다. 양파를 얘기하면 한 껍데기밖에 못 가고 나의 안에 있는 그 흰 속살을 못 봤다고 얘기할 뿐이지. 껍데기를 까놓고 얘기하죠. 별론데요. 받아도 별 느낌이 없는데요. 그러죠. 티켓팅하러 와서 10회에 200만 원입니다. 그럼 얘기하죠. 그럼 일단 오늘 한번 받아보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한번 받는다는 그 말에, 한번 받아보고 결정한다는 말에 온 힘을 다해서 쏟습니다. 막 그냥 온갖 잡기 다 쓰고 온갖 제품 다 갖다 쓰고 발라서 해줘요. 그럼 고객은 딱 일어나서 네? 이 정도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부터 그 사람은 오늘 한 것처럼 똑같이 해줘야 돼요. 에너지 쏟아가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했는데 여러분들 에너지 최선을 쏟았는데 일어나서 생각해보고 전화드릴게요. 이거 화나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고객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한테 누가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저한테 안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이미 검증됐잖아요. 확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예전에. 근데 제가 저를 계속 올렸죠. 그레이드를 올려놨죠. 올려놓으니까 함부로 못 합니다. 제가 100억샵 멤버들 채용관리사 교육을 시켜요. 채용관리사 교육 들어와서 그 교육 과정이 12시간씩 6번 일요일날 하게 되면 비용도 내잖아요. 어마무시한 비용을 냅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과정을 끝난 사람들한테 제가 요번에 뭐라고 조건을 내걸었냐면 10월, 11월, 12월 금요일날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3개월 동안 무료 교육을 하겠다 그랬어요, 제가. 3개월 동안 무료 교육이 끝나고 나면 30년 모아놓고 번호표를 다 나눠서 추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간판에 내 얼굴 쓰게 해줄 거예요. 나랑 사진 찍은 거 해서 신원범 어쩌고저쩌고 1호, 2호 프랜차이즈 비용 안 받는다. 공짜라고요. 단 제 생각은 3개월 동안 나한테 완벽하게 교육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냐면 처음에 고객한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실력은 여러분들이 탁월해. 만지면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해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죠. 저는 설명은 잘 못했는데 해결은 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요. 저는 그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놓겠다는 거지. 그래야지 처음 와가지고 당신을 믿고 6주를 다닐 수 있는 티켓팅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당신들을 못 믿으니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는 사람을 앞에다 걸어놓고 신원범위를 검색해보라고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그들은 당신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검색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유튜브에 막 뜨고 책도 쓰고 교수고 저분하고 당신과의 관계는 제 스승입니다. 저분의 모든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이런 고객은 당신을 믿지 않고 나를 믿어요. 근데 나를 믿었는데 하는 게 현찮아. 아니죠?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을 철저하게 시키고 계속 시험 볼 거예요. 시험 보고 테스트하고 시험 보고 테스트해서 3개월 딱 끝나면 제가 그 사람한테 번호를 줄 겁니다. 간판에다가 일단 1호부터 1호에서 30호까지 나갈 거고요. 내년에 다시 또 채용관리사 들은 사람들 데리고 또 교육을 시켜서 31호부터 60호까지 또 가야 되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전국에 무료로 다 프랜차이즈를 해주려고 그래요. 제 이름 쓰게. 다 내가 검증을 해야 돼. 검증해서 테스트해서 말하는 것도 연습시킬 거예요. 말은 솔, 도레미파, 솔 톤으로 해라. 그리고 고객의 눈을 마주치고 해라. 3초 안에 대답하고 3분 안에 몸을 만지고 3주 이상 다닐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된다. 최소한 근육을 툭 건드리면 20개 이상 줄줄줄 나와야 된다. 나와서 30분씩 떠들게끔 만들 거예요. 어깨에 대해서 설명하고 허리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해. 근데 시간 됩니다. 30분 동안 멈추는 시간이 5초에서 10초 넘어가면 탈락이에요. 멈추지 않고 나가야 돼. 경락, 근육, 해부, 생략 막 그려가면서 죽인 애들 밥이라도 30분씩 떠들어야 돼. 이게 테스트예요. 저 나름대로 규칙을 정한 거야. 마지막 날 제가 제 번호를 줄 때는 30분간 나와서 브리핑할 수 있는 능력이 와야 돼. 제가 주제 줄 거예요. 어깨, 허리, 목, 복부 쭉 듣고 자, 저 질환에 대해서 30분간 설명. 그럼 시간 딱 잽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여러분들 나머지 29명은 시간을 보면서 같이 기대하는 거지. 테스트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분이 딱 끝나면 번호표 주는 거지. 일단 번호표 뽑았다가 못하면 회수. 그 번호는 다음 기수로 넘어가요. 그게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 내가 좋아요? 아니 세상에 내 얼굴을 쓰게 해준다는데 공짜로.
그리고 내일을 쓰게 해준다는데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돈 내고 해봤어요? 그 엄청난 비용? 제가 공짜로 쓰게 해준다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다 무료로 하시겠다고. 그게 당신들 1,500만 원, 2,000만 원 벌게 해야겠다고. 근데 왜 안 하냐고요. 그죠? 설명할 수 있어. 고객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넘어오냐면은 여러분들의 눈빛과 자신감을 봐야 돼요. 아, 이 사람 어깨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저는 어깨 자신 있어요? 단 시간이 좀 필요한 거는 설명해야 되겠죠. 허리? 자신 있어요. 만성질환? 자신 있어요. 왜? 경험치도 있고 원리를 아니까. 그 원리를 현장에 그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포인트. 그 프랜차이즈에 여러분들 도전했나요? 몇 명 도전하고 싶은 사람 있죠? 체험관리사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체험관리사 여기 설명 들었죠? 남들한테 소문 못 들었어요? 못 들었군요. 그 체험관리사는요 9월 달에도 있는데 일단은 아침에 오늘처럼 9시에서 밤 9시까지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하면은 이틀 공부하면 3kg씩 빠져요. 그죠? 아주 재밌는 수업을 합니다. 제가 들들 볶아냅니다. 근데 그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죠? 그죠? 그 12시간 동안 그 과정을 수행을 해내면 그 과정을 끝내놓고 이제 저랑 프랜차이즈 교육을 내가 또 들어가는 거죠. 또 3개월간에. 그 과정을 하고 나서 제가 제 번호를 주겠다고. 여러분들은 나가서 제 얼굴 걸고 해야 된다고. 대신 본인들이 폐업을 하거나 남한테 못 넘겨 제 이름을. 폐업하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 이 모든 걸 가르치겠다고 난리를 치는 저를 왜 안 쫓아오냐고. 왜? 못하니까. 포인트라고 있어요. 너 어디 아파? 여기. 이거 뭐예요? 포인트. 자리. 이거 뭐라? 아시열. 우리는 이 자리를 아시열이라고 얘기해. 뭐야? 고객이 얘기하는 자리. 고객이 호소하는 자리. 고객이 아프다고 얘기하는 그 자리가 우리는 아시혈이에요. 그러면 치료가 아시혈에서 진행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혈은 뇌에 전달되는 자리일 뿐이에요. 어깨가 아픈데 이 삼각근이 너무 아파요. 50견이 왔는데 막 여기가 너무 아파. 진짜 삼각근이 아플까요? 아니요. 삼각근이 아픈 데는 아니야. 삼각근은 뇌에다가 신호를 보내는 자리일 뿐이에요. 삼각근은 어깨 주변의 근육에 건들이 모여있는 곳일 뿐이에요. 진짜 자리는 여기가 아니에요. 어깨는. 그러면 우리는 저 고객이 얘기하는 저 아시아를 무시할까? 아니요. 먼저 봐줘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 몸이 되는 거니까.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이 몸에서 육체적인 거 말고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 사람의 몸에는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여기가 삼각근이야. 전삼각근, 중삼각근, 후삼각근이야. 그래서 델토이드라고 불러. 중삼각근은 극상근하고 붙어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삼각근은 우리가 30도, 90도까지 올리는 동작을 할 때 쓰는 동작의 근육이야. 이거는 그냥 교과서예요. 사람은 뭐가 들어있어요? 감정이 들어있다니까요. 아파 죽겠는데 움직이라 그러면 아씨. 으이씨. 왜? 감정.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내가 잡아야 돼요. 치료를 하려면. 감정을 잡아야 되고 그 사람이 내 밑에 에너지로 들어와야 돼. 내 위에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관리가 안 됩니다. 관리는, 치료는, 트리트먼트, 관리 또는 카이로프라틱, 수기, 카이로프라틱 또는 추나, 매뉴얼, 어쨌든 모든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돼요. 세상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 끌고 간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받으러 갔는데 원장님 제가 어깨가 아픈데요. 이래요. 근데 어깨가 아파요? 사실 나도 아픈데. 어깨 소리 나요? 내 소리 들어볼래요? 더 나죠?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의 에너지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기운의 에너지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돼 있고 원리를 워낙 정확하게 알면 그 원리가 합니다. 목을 설명을 다시 합니다. 이제
목이라는 부분은 C자였었어요. 왜냐면 일자라고 먼저 생각하고서 C자를 만들 때 어떻게 돼요? 앞쪽으로 힘이 더 들어간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구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근육 하나 넣고 중앙에 있던 거를 C자를 만들려고 했더니 힘이 하나 더 들어가야 돼. 요게 흉쇄 유돌근하고 사각근이 들어가요. 뒤에는 두판상근이 들어가서 요 균형을 맞췄어요. 맞춰놨더니 균형은 맞아졌는데 얘가 흔들리니까 어디다 갖다 묶어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유두 가운데 있는 단중에서 세치 위를 딱 잡아요. 유두의 단중이 세치 포인트. 앞은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뒤를 흔들려. 뒤를 또 잡아서 흉추 12번에다가 묶습니다. 왜 또 흉추 12번이냐면 승모근이 끝나는 자리가 흉추 12번이에요. 그래서 뒤에다가 흉추 12번에다가 딱 묶습니다. 근데 이제 옆으로 흔들리네. 옆으로 흔들려서 어디다 갖다 당기냐면 당겨다가 여기 까마귀 주둥이처럼 생긴 오구돌기 갖다 또 걸어놔요. 오구돌기에다 걸어놓으면 얘가 목을 치료하는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어디다 이제 하죠. 목 주변에 근육에 영향 드는 것은 두피야. 두피 풀겠죠? 또 근육과 모든 것을 관여하는 것은 간이야. 간이 붙어있는 것은 횡격막이야. 이런 것들을 얻는 겁니다. 피가 돌아야 되니까 다리에 있는 종아리 승산을 풀어야 돼. 여기다가 얹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 아프다고 고객이 찾아오면 내 머릿속에는 내가 먼저 딱 들어가 있으면 돼요. 두판상근, 흉쇄돌근, 사각근, 유두의 세치 포인트, 흉추 12번, 오구돌기, 횡격막, 간, 종아리, 두피. 이게 들어있으면 내 기본 틀을 짜진 거죠. 여기다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거에 아시혈적인 요소부터 내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답은 너무 간단해요. 답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헤매지 않는데 이게 머리에 딱 얘기할 때 떠오르면 그 다음 거는 그냥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여기 현장에서 수업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죠. 네. 유튜브에서 듣는 거랑 무슨 차이냐면은 저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들으면 약간 집중도가 떨어져요. 떨어지고 딴짓해도 되고 신교수가 또 영상 또 올려줄 거니까 나중에 봐야지 하고 다운을 받았다가 나중에 용량 차니까 언제 지웠는지 지워지고 그래요. 또 신교수가 변덕쟁이라 어느 날 또 영상 다 지우고 있다? 지금 유튜브 거 요즘 지우고 있어요 또. 왜? 이제 슬슬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도 반응이 없으면 나도 이제 내 자리에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케이. 현장에서 수업 듣는 거랑 완전히 틀립니다. 자, 이해했어요. 대충 봤더니 어깨는 여기네. 우리가 어깨를 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깨에 연관되는 공식적 포인트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깨 하면 키워드가 뭐가 생각이 나나 보자고요. 키워드는 핵심 단어입니다. 논문을 쓸 때 그래요. 이제 대학 가서 여러분 대학원이나 박사하는 논문 쓸 때 나는 아직 어떤 주제는 크게 정해지지 않았어. 근데 나는 이번에 뭐를 쓰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에 단어들을 먼저 정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대체이야, 수기요법, 디스크, 뭐 오십견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넣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선행 논문의 논문들을 다 찾아내요. 그리고 내가 쓰고 싶었던 단어를 줄을 써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핵심 키워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논문에 초록이라는 걸 씁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이런 거에 이런 단어가 들어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다 초록을 쓰면 나머지 논문들의 틀이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설계라고 얘기해요. 설계가 돼야지 그 다음 논문이라는 것이 글이 쫙 써지는 거예요. 논문은 어떤 특별한 것보다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쓴 게 논문이잖아요. 그거를 검증시키고 과정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키워드가 뭘까라는 거죠. 어깨, 논문처럼. 키워드가 뭐예요? 어깨 아파 그러면 키워드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한번 빨리 얘기해 보세요. 단어. 극상근, 또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 또 삼각근, 능형근,
견갑 거근 또 뭐가 있어요? 승모근 또 어? 대흉근 또 여러분들이 단어 뱉어보세요. 대원근 또 전거근 또 방배근 단어 또 근육만 나왔어요 지금. 통증이잖아. 뭐 간도 나와야 되겠고 또 종아리 승산도 나와야 되겠죠. 또 두피 풀어야 되겠죠. 행경만 나와야 되겠지. 또 뭐가 있을까? 관절 나와야죠. 뭐 흉쇄관절, 견쇄관절, 또 견갑 상완관절, 또 뭐가 나올까요? 오구돌기, 오배돌기, 오구돌기 나왔어요. 또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응? 위장, 그렇지. 위장도 연관되겠죠. 간은 여기 나왔고 심장도 연관되겠죠. 두판상근도 나왔어요. 또 회전근개 파열 단어도 나왔어요. 또 상완신경총 나왔고 사각근도 나와야 되겠네. 흉쇄돌근 나와야 되겠네. 자, 이렇게 여기 해줘야지 낫는다고요. 이거 어깨. 이거 다 해줘야지 어깨 낫는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깨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예요. 여기서 몇 개에 집중했냐는 거죠. 응? 얘네들 다 만져야 돼. 그럼 얘네 근육이 한 번에 잡는 포인트가 어디지 한번 가보자는 거죠. 이 중에서도 키워드 속에서 또 키워드를 찾아내야 돼. 응? 많잖아. 자, 우리 몸의 근육은 650개예요. 650개 근육에서 근육량의 80%는 배꼽 밑에 하지에 있어요. 그 중심은 종아리에 있는 승산, 답이 하나 나왔고, 우리 몸에 650개 근육을 움직이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횡격막이겠다. 단어를 줄여보는 겁니다. 통증을 주관하는 것은 간이었어요. 그리고 내장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 내장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미주신경이겠네. 또 내장기의 뿌리적 중심이 요있는 것이 대내장 신경줄이겠다. 흉추 5번에서부터 9번이겠다. 답이 좀 줄죠? 키워드가 많은 단어 중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다시. 그죠? 어깨까지 왔어요. 근데 어깨가 아플 때 진짜 아픈 거는 극상근이겠다. 치료는 소원근이고 50견의 문제는 견갑 하근이었고, 또 문제는 뭐냐면 어깨의 ROM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어깨 동작에 27개의 동작, 대흉근에 3개, 삼각근에 3개, 승모근에 3개. 왜? 여기는 흉골지, 쇄골지, 늑골지, 전삼각근, 중삼각근, 후삼각근, 뒤에 상승모근, 중승모근, 하승모근 했더니 27개의 동작을 한 번에 잡고 있는 견갑골이 잡고 있는 근육이 뭐야? 극하근. 이 키워드에서 다시 키워드 뽑아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얘를 풀어내야 되고 얘를 잡아줘야 되는 거네. 그럼 결국은 횡격막을 통해서 복식호흡을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어깨라는 거를 생각할 때 끄집어내는 키워드 속에서 키워드를 끄집어내면 나는 얘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먼저 푸는 거죠. 풀 거냐? 천층, 겉에 있는 근육, 심층, 최심층을 생각을 하고, 또 근막의 느낌을 생각을 하고, 이 전체 근막이 또 어디에 꼬이지 했더니 삼각근에도 꼬이고 엉덩이 중둔근에도 꼬이니까 거기는 풀 것이고, 또 이 어깨의 문제는 상위 레벨의 문제가 항상 오야 되니까 여기다가 목에 대한 관리법 있죠. 경추 아까 목에 대한 관리법을 추가한 상태에서 얘를 만지면 답이 나오겠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수학 공식 같잖아요. 키워드가 생성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멍하게 쫓아갑니다. 어디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낫지?
헷갈리죠? 고객은 자기 아픔을 최대한 센 단어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아프세요? 죽을 것 같이 아파요. 그죠? 더 이상 센 단어가 없어. 어떻게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어떻게 아파요? 아주 죽을 똑같이 아파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자기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단어로 관리해 준 사람한테 나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가서 갔더니 원장님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응급실이야. 중환자실과 응급실인데 어떤 보호자가 와서 큰일 났다고 우리 애 죽는다고 막 해서 의사가 막 뛰어갔더니 손에 가시가 박혀 있어. 이것도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죽을까 갔더니 진짜 막 피가 철철 막 팔 잘려 있고 막 피가 막 쏟아지고 있어. 그 사람 똑같아. 호소하는 사람은요 손톱에 가시도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진짜 죽을 것 같은지. 그래서 뭐랍니까? 일단 가동 범위를 체크하죠. 아 왜? 죽을 것 같으면 가동 범위가 안 나와요. 레인지 오브 모션. 관절 가동 범위입니다. 레인지 오브 모션. 아프면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아. 근데 아파도 움직일 수 있는 건 있어요. 결리는 부분은. 아파도 움직여지는 건 죽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근데 진짜 아프면 이게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는 가동 범위. 예를 들어서 나 허리 다리가 너무 힘들어. 근데 걸어. 살만한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거는 진짜 아픈 거죠. 가동 범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동 범위가 나오게 하려면 뭐예요? 일단은 페인을 잘라주든지 통증을 없애주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확 올려놓든지 둘 중에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뇌는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통증을 잘라버리려고 약을 먹어버리면 뇌에서 거기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수기하는 사람은 그 뇌를 속이는 거는 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기능을 올려서 통증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통증과 강화되는 것이 어디야? 간의 에너지네. 그럼 간의 에너지를 끄집어 올리는 자리가 어딘데? 흉추 9번하고 발가락에 태도나고 여구하고 태충이고 기문이야. 좋았어. 간경락이야. 근데 이건 경락적인 요소고 해부 생략적으로 간은 어떻게 돼? 움직여야 돼.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는 걸 막는 애가 누구야? 소장이야. 소장은 오른쪽이 붙어 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으니 소장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가면서 간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간이 움직이면서 피가 돌겠네. 이거는 해부생략적 구조네. 자 그러면 답이 나온 거죠. 어깨를 아프면 소장을 풀고 간을 움직이고 복식호흡을 시켜가면서 간경락, 흉추 9번, 태돈, 태충 풀어가면서 횡령막, 승산, 미주신경, 대뇌대신경, 극상근 요게 답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키워드를 찾아내면 내가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막연히 보면 어디부터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순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기계를 쓰는 사람들은 뭐든지 기계를 갖다 쓰려고 하고 어떤 제품이나 약을 쓰는 사람들은 뭐든지 갖다 약을 바르려고 기계 제품 쓰려고 해요. 그거 말고 손만 가지고 하는 걸 먼저 얘기해야 된다. 손. 나머지는 보조예요. 그게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나중에 전기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제품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아니라고. 내가 손으로서 저 사람을 해줄 수 있는 거, 저 사람 몸에서 현상적으로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답을 먼저 찾아내고 그걸 가야 이게 답이지. 그죠? 그거 안 하고 가면은 그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끌고 가고 잡고 가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이게 목이에요. 이게 어깨예요. 허리가 예요. 한번 여러분들 이 쓰면서 깜짝 놀랐죠? 어깨에서 이렇게 많은 단어가 튀어나온다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뽑아봤더니 또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구나. 답을 또 이거를 또 이렇게 쫓아 들어가서 목에 문제 아까 우리 목 했던 거 다 해주고 얘 해줘야 된다고요. 상위 레벨을 항상 같이 봐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쁘잖아 고객 관리할 때. 딴소리 할 틈이 없다고요. 전문가는 전문가답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허리 얘기 좀 합시다. 지금 라이브 듣는 사람 몇 명이에요? 53명. 이 사람들은 오늘 진짜로 개 탔네. 응? 오늘 듣는 분들
이거 글 영상 본 사람들이 이따 댓글 안 쓰면 그 사람들 3년간 재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말고 지금 유튜브 이거 뭐야 라이브 보는데 오늘 얼떨결에 봤는데 되게 많은 거 얻었는데 댓글 안 쓰면 3년간 재수가 없어요. 자, 허리. 우리 또 허리 한번 갑시다. 다다다다 뒤에 팔을 잡고 척추를 잡아서 그려서 봅니다. 여러분들 허리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요추 1번, 또 대흉근, 중둔근, 요방형근, 장요근, 하후거근, 광배근. 갑자기 광경근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광배근 또 뭐가 있을까요? 허리 하면 아픈 거라 그래서 이제 아프다 그래서 허리 아파. 횡격막 또 아까 어깨랑 많이 중복되는 게 또 나옵니다. 계속 얘기해 보세요. 간 또 소장 뭐가 있어요? 나왔잖아요. 하우거근 위중 복사근 대퇴직근 ASIS 허리. 자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이라고 했었고 치료는 장요근 그리고 소장이 얹어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여기다 써놓고 자 이제 허리 봅시다. 그림 그려볼게요. 척추뼈 다리예요. 옆모습입니다. 얘가 섰을 때 균형이라는 걸 봤습니다. 균형 잡으려면 뼈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하나의 근육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하나 근육이 잡아줍니다. 요거는 척추 길이근, 얘는 복직근. 여기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복직근만 빠졌어요? 길이근 빠졌잖아요. 그죠? 생각 안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허리가 아프면 요방형근, 요방형근의 반대는 장요근. 장요근은 혼자서 안 하니까 소장이 더 얹어지니 요방형근이 약 올라서 두 개를 더 낼 거예요. 광배근하고 하후거근. 이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대둔근 빠졌어요? 들어있어요 여기? 대둔근 없죠? 중둔근만 들어있죠? 자 대둔근 물론 중둔근에 근막이 꼬이는 거 맞으니까 대둔근의 밑에서 받쳐주는 기둥 같은 근육 햄스트링. 햄스트링은 4개의 근육입니다. 대퇴이두근, 장두단두, 그 다음에 반근양근, 반머양근. 자 앞쪽에서도 받쳐줘야 돼요. 쿼드리셉스 대퇴사두근. 대퇴사두근은요 대퇴직근, 내측강근, 외측강근, 중강강근 4개의 근육이 받쳐졌어요. 그리고 옆으로 돌아가게 잡아주는 외복사근, 복사근까지 요렇게 되면 허리가 일단 균형적 그림을 먼저 생각하는 그림이 나오죠. 그죠? 허리, 통증, 간 에너지, 횡격막, 그 다음에 신호, 신기, 그 다음에 간의 문제는 아주 허리 아픈 거는 위경락과 대장경락의 문제가 같이 와요. 경락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신경락, 기력의 에너지입니다. 계속 통증은요. 기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요. 기운. 운이 몸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버텨줘야지 이게 가기 때문에 기운의 에너지가 반드시 먼저 와야 됩니다. 기운의 에너지가 이겨내야지 통증을 케어하거든요. 물론 허리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스크, 척추관절작증, 전방전이증, 분리증, 신호요통, 한요통, 수료통, 요천춤 연자, 좌선요통. 물론 병명은 룸바 스프레인, 스트레인, 병명은 무지 많이 놓을 수 있어요. 스트레인부터 해서. 그런데 스테노시스까지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얘가 똑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서야 돼. 두 발로 서야 돼.
균형이 맞아야 되고 뭐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안 아프든 아프든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균형의 힘과 에너지, 이 힘과 에너지부터 먼저 채워줘야 된다. 내가 타이어가 빵꾸가 났는데 완전히 차가 들어왔는데 찌그러져 있어요. 얘를 타이어를 떼우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바람을 넣어봐야 돼요. 바람을 넣어서 바람 빠지는 데를 찾아야지 그걸 떼우죠. 사람이 이렇게 왔어. 어떻게 돼요?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입에다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넣어줘야 돼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섭생적 개념은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뭐 밀크시슬을 먹이든 여의보를 먹이든 어쨌든 뭘 먹여서 기운의 에너지를 놓고 기운의 에너지가 채워질 때 문제들을 떼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650개 근육이 움직여야 되고 피가 돌아야 되고 또 횡격막, 간, 또 간의 에너지를 잡고 있는 소장, 또 인체에서 상경주 땡겨야 되고 모상건막 풀어서 이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가면서 이거 다 만져주고 기운의 에너지 배 풀어주고 배의 균형, 보강, 압력 이런 거 다 조절해줘야지 좋아진다는 거죠. 결국 고객을 관리하고자 할 때 내가 저 사람 몸을 좋아지게 하려면 내가 저 사람의 몸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리딩 능력이 있어야 돼요. 리딩이라는 건 읽는 거잖아요. 엑스레이 리딩, 엑스레이를 읽는 법, 사람 몸을 읽는 법. 근데 우리는 사람 마음을 읽으려고만 하잖아요. 마음은 둘째치고 몸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읽어내는 사람들이 리더기, 그러니까 뭐냐면 리더기 읽어내는 기계가 똘똘해야지 잘 읽히지. 번역기가 어설픈 번역기가 새로운 거 번역이 안 되듯이 여러분들이 리더기예요. 뭔가를 읽어내는 사람이거든요. 허리가 아프네, 틀어졌네, 오른쪽 골반이 앞으로 나왔네, 전방전이가 뭐 있었네. 그거 잡고 누워서 여기 올라갔으니까 올라가서 여기를 누르고 팅 눌러서 발 들이맞추고, 물론 이런 테크닉도 맞아요. 틀리진 않아. 근데 전체적인 걸 한번 흔들어 놓는 데가 어디냐는 거지. 몸을. 목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도 또 앞에 선행되는 게 목입니다. 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가는 것이 흉추부에 배에 대한 신경줄기의 라인을 건드려놔야지 허리가 잡혀요. 허리를 아무리 잡아놔도 목에서 C자를 잡아놓지 않으면 허리는 그 각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허리를 잡으려면 반드시 목을 풀어서 그 각도의 에너지가 잡혀야 균형의 에너지로 된다는 거죠. 쉽죠? 생각보다 쉬워요. 이게 원리를 정해놓고 고객을 관리하면 답이 너무 편해요. 근데 정해지지 않으니 내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접근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몇 번째 반복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요. 기존의 수업을 다 들었는데 정리가 되어 있는데도 오늘 들어오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기존에 다 듣고 다 정리가 되는데 오늘에서 다져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를 몇 겹이 쌓여가지고 내 머릿속에다가 언제든지 끄집어서 쓸 수 있는 지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홍지규 스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부학을 가가지고 암 환자의 그 암 조직을 봤대요. 저번에 가서 봤을 때 암 조직을 칼로 잘라봤더니 뭉쳐있고 여러 개가 뭉쳐요. 너무 몸에서도 그게 싫으니까 몸에서 계속 걔를 뭉쳐가지고 이렇게 막아놓고 있더라는 거죠. 조직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배워서 다시는 내가 허리를 끄집어내나마다 돌도 싸가지고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반쯤 열어놔가지고 툭 건드리면 툭 튀어나와야 돼요. 이거를요, 아쉽게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쉬는 시간 이후엔 나와서 여러분들하고 저랑 키워드를 제가 시킬 겁니다. 자, 지금부터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영상 끊고